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전부터 제가 여러분들 심란하게 해드리는 비트코인 매거진에 나온 기사를 올렸죠. 이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비탈릭 뷰테린이 17살에 만든 거는 아시죠? 네. 지금 뭐 비탈릭이 얼마만큼 관여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뭐 이 세계에서는 그 신뢰받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참고하는 그런 하기보다는 매거진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안 킬 수가 없네요. 뭐 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뭐 성탄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굉장히 좋은 뉴스를 받아서 제가 그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공유했고요. 그리고 저도 어제까지만 좋아하자. 그래서 딱 어제까지만 방방 뛰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그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던 비트스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비트스톤은 2016년 8월에 제가 그 여러분한테 올렸던 그 내용 그대로 그보다 좀 더 많은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삼성전자 블록체인 담당하는 임원을 만나서 그 스타벅스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설명드리고 원래 구면입니다. 설명드리고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케이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케이크는 뭐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맙다는 케이크는 아니었고요. 그 초창기에 워낙 이 세계에 그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을 때 제가 쓴 책과 제 강연을 통해서 삼성전자 블록체인 팀원들이 공부하게 됐고 뭐 빈말이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었나요? 불려가서 1시간 동안 독대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케이크 사주셨습니다. 그 케이크를 들고 집에 오는데 본인은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신 건데 왜 이렇게 슬프던지요. 그날이 잊혀지진 않네요. 그 이후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담당 임원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요. 홈플러스 이사들 만나서도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뭐,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뭐, 중견 사업가들한테 설명했고, 또 건물주, 그냥 단순히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설명하고 했었는데, 2016년 1월부터, 2015년쯤에 만들었고, 2016년 1월부터 진짜 2017년 8월까지 열심히 뛰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뻔한 일도 겪었고, 제 후배는 이렇게 잘못 엮여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잘못 엮여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금 안 해도 될 경험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런데 2017년 8월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면서, 끝났죠. 그 아이디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농담 비슷하게 우리 같이 할까요? 뭐, 10,000명 댓글 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10,000개는커녕 1,000개도 안 되죠. 여기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뭐, 그 중에는 뭐, 오태민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그러는데, 무슨 본색을 드러냈다는 걸 도대체. 네. 제 농담을 여러분들 하겠다는 걸로 들으셨다면 정말 근데 누가 그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하면 어떻겠냐. 일론 머스크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일론 머스크가 하면, 고래들이 청구할 겁니다. 도찌같이 그렇게, 진짜, 도찌가 이더리움보다 먼저 나온 건 아시죠? 도찌같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뭐 한마디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리 잡으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정도의 인플루엔서가 만약에 비트스톤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해서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좀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고래들 청구하고 청구 기간 주고 청구 안 하면 몰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적당한 이제 명분 붙여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차에서 쓴다거나 뭐 스페이스X 해가지고 화성에 쓴다거나 뭐 대충 그런데 뭐 언제나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다가올 미래일 수 있으니까 뭐 다가올 미래라고 하죠. 해서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뭐 좋겠죠. 그러면 저도 동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발발 떨었던 이 뉴스도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 생태계의 그 고래들과 로스트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량적 평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들의 기축통화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건강함을 위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에너지로는 안 나옵니다. 삼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임원분한테 간절하게 호소했던 거는 눈을 떠야 된다.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눈을 뜨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려 있는 그 스마트폰 한 대 한 대가 다 은행이다. 그것이 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전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거다. 그 폰이 은행이기 때문에 그 폰에는 그 리저브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치금이 있게 되는 거고 그 예치금이 비트코인 형태로 있고 이더리움 형태로 있고 그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융회사가 되는 거죠. 뭐 금융회사가 별겁니까? 뭐 스타벅스도 그 쿠폰의 잔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산고가, 수신고가. 그거 가지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으면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되는 거죠.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를 하면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케이크 사주셨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부회장님한테 1시간 동안 독대했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분이 참 겸손하시고 성품이 좋으시니까 저한테 케이크를 사주셨는데, 저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야, 진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도 물론 제 주변의 경제학 전공자들 뭐 3류죠. 1류 아닙니다. 제 주변의 경제학 전공자들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다가 그게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벅터벅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그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저께 그저께 날라온 희소식은 뭐냐 하면 제 이 두 번째 사업 아이디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진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분들이 이거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그리고 감탄하고 있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시든 간에 그 위라고 생각하셔야 될까요? 자, 제가 하드자족 말씀드렸죠. 하드자족. 꿩을 사냥하지 않고 기린을 사냥하는 하드자족.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제 인생이거든요. 저는 기린 사냥하러 평생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저를 알고 있던 우리 아내는 이 말을 하면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아무리 저랑 친해도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뜨문뜨문 저에 대해서 알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모를 수도 있어요. 제 인생에는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한 기린을 사냥을 성공한 적이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있는데 기린 사냥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딱 사냥을 하면 와 사람들이 다 와 그러는데 남 좋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몫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성공했는데 놀랍게도 해체 작업은 저의 특기가 전혀 아니어서 해체 작업에서는 저는 철저하게 소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침체기에 빠지면 이제 이걸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이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오리지널리티가 별로 없지만 창의력은 별로 없지만 남이 잡은 고래나 기린을 해체하는 데는 선수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100점 100패합니다.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고 이길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긴장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에 분이 이제 제 아이디어예요. 한국에서는 거의 무시당하고 더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바로 그저께까지 또 어제도 제가 거절 통화를 받았거든요. 한국에 제안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까지 한 200번, 300번 거절당하던 뉴스를 아이디어를 딱 한 팀이 감탄하고 인정을 했는데 그 팀이 없는 게 없는 팀이에요. 없는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뺏기는 거죠.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팀을 잘 꾸리고 해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한 달 정도 거주하면서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네, 되는 건 되는 것 같고요. 협상을 잘해서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봤을 때 결국은 또 남 좋은 일 될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원래대로의 스토리라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래서 팀을 꾸린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해체도 잘하는 분들을 주변에 두었으니까 헬렐레 하고 헬렐레 하고 기분 좋아서 그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통했네 뭐 이렇게 기분 좋아서 헬렐레 하면서 방심하고 있다가 다 뜯겨 먹히는 그런 병신 같은 짓은 이제 안 해야죠. 나이가 52살인데. 네.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러네요. 네. 2017년도에 그 SEC 의장이 그 호의 테스트라는 거를 들고 나와서 그 ICO 붐을 꺼트려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이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아무리 뭐 생태계를 만들고 아무리 그 백서를 잘 써도 들여다보면 누군가 가치를 보장하는 그런 식의 이제 버스 회수권을 만들어내요. 그럼 버스 회수권은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없을까? 그 고민을 2017년도부터 뼈저리게 한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들고 나온 게 NF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FT 보면 이제 그 자체가 마치 미술 작품인 것처럼 그 자체가 음원인 것처럼 그 자체가 영상인 것처럼 취급을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규제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SEC 관할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가치를 보장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프로덕트거든요.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물건이에요. 상품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NFT,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17년도에 그 고민을 해서 정말 그 컬러드 코인 기능에 블록체인에 뭘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바로 유전자였어요. 그래서 사람 유전자건 동물 유전자건 유전자를 넣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죠. 그게 누구의 유전자를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유전자를 넣어야지 상품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유전자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유전자에 어느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되고, 유전자는 규제가 많습니다. 이게 메디컬 쪽이기 때문에. 그 규제를 피하려고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강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정금이 된 건데요. 이걸 특허를 내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체를 꾸려오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여러 기복이 있었지만, 대부분 거절받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 이제 여러 가지로 거절되었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윗길에서 이 아이디어를 듣고 길길이 뛰면서 같이 하자라는 메시지가 왔고, 그 동네가 그 크리스마스에서 연휴, 신년 초까지 다 쉬잖아. 연휴를 뭐 한 2, 3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월 첫째 주 연휴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데 아마 우리 협상 잘 하시는 분들 데리고 제가 미국으로 직접 가서 캠프를 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안 뺏길 거예요, 아이디어를. 워낙에 거기는 지능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헬렐레 하고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고 PPT 자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 몇 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알아듣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들으면 그냥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길길이 뛰었다니까 협상 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바짝 긴장하고 협상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비즈니스는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본체는 아마 미국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한국에서 뭐 제 아이디어를 지난 4년 동안 문전박대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기가 본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최소한 방어를 해야 되겠죠. 많이 양보해야 돼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칼 갈면서, 칼 양손에 들고 칼 쫙쫙 갈면서 이제 기린 해체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저도 무서운 분들 한 2명 이제 제 옆에 두었거든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기린 잡아놓고 헬렐레 다 뺏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이제 긴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비트스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돼요. 이거는 아마 그 팀에서 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빅 뉴스가 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자꾸 하면 우리 아내가 이거 없어 보인다 그러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기린 사냥하는 그 남자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린 사냥하는 거는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혜족보를 작년 4월에 굉장히 꿀꿀할 때 사무실 셧다운되고 우리 엔지니어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코로나 퍼져나가는데 지하철 타고 인천에서부터 오게 하기가 너무 부담되는, 그래서 엔지니어하고 저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한때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래서 옆에 앉혀가지고 제가 계속 이거 비트코인 소스 코드 보면서 계속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우리 일인데,
와, 그, 어린 애기도 있어요. 어린 애기도 있는데 이게 그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당시 코로나를 잘 모르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 셧다운 해버리고 한 달 동안 그냥 지혜 족보 그동안 3년 동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족보가 있는 건데 인문학적인 족보가 있는데 너무들 무시하네. 인문학적인 족보를 가지고 한번 비트코인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책은 안 팔리겠지만 1000권 팔리려나? 근데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미뤄오다가 한 달 동안 이제 그 사무실 셧다운이 되니까 그 글 쓰는데 폭락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글을 쓰면서 제가 이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세우는 그걸 샀어요. 그 책상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 썼습니다. 그 비트코인 지혜족보 그 책을 다 처음부터까지 다 서서 썼습니다. 서서 쓰면서 힘들 때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로다가 뭘 봤냐면 미식축구를 봤어요. 미식축구. 저는 미식축구 잘 모릅니다. 미식축구를 봤는데 미식축구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그 슬로우 모션을 보면서 와,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 대단하고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 대단하지만 여러분들 미식축구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한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 운동 애니멀들 같아요. 진짜 스포츠 애니멀들이 모이는 곳이 미식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게 사람이 저런 탄력도 하고 저런 민첩성이 나와 막 이런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스포츠예요. 미식축구가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지혜족보 썼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감동이 이렇게 좀 미어오더라고요. 그 미식축구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룰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미식축구에는 다른 스포츠에서는 없는 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치다운 하고 나서 막 그 난리 나잖아요. 막 그냥 축구에서 막 이렇게 세레모니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미식축구는. 왜냐하면 세레모니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게 이렇게 진영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관중들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관중 앞에서 터치다운하고 거기서 막 그 관중 전체를 놀리는 거죠. 그쪽이 자기 홈이면 가갖고 이렇게 안깁니다. 이렇게 안기고 막 등 때려주고 이러는데 거기가 이제 상대편이면 거기 앞에서 막 놀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불어지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규제하는 그런 룰이 있을 정도예요. 세레모니를.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그 선수들인데 완전 하는 짓은 완전 중딩들이거든요. 침팬지들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미식축구는 딱 시작과 동시에 자기 포지션이 다 있잖아요. 딱 포지션이 있으면은 그 자기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치다운을 한 명이 하기 위해서 자기 팀도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상대편 팀이 오면은 온몸을 던져가지고 그 블로킹을 막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몸을 던져가지고 가장 위험한 운동이죠. 그리고 선수가 끝나고 나서 가장 그 기대 여명이 짧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권투보다 이게 더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 중에는 그 이종격투기나 이런 게 훨씬 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식축구가 가장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하도 이 두뇌에 충격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자기 희생 속에서 터치다운을 하니까 그게 완전히 10대 애들 편 갈라가지고 뭐 하는 패싸움 같은 그런 희열을 주는 거죠. 이게 딱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터치다운 한 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 팀은 전부 그 희생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30, 이쪽 30이면 저쪽 29명 여기서 29명이 저기 29명 작살내고 저기 한 명이 나를 작살내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일상인데 한 명이 더 작살내면 이제 나 혼자 남는 거니까 내가 터치다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터치다운 한 선수만은 뭐 당연한 거고 하는데 그게 남자들이 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완전 10대들인 거예요. 이게 조롱이에요. 상대편을 조롱하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규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거죠. 우리가 왜 남자들이 이런 하면서 꼭 그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말이 그렇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린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박수 받고 말이죠. 기린 잡았어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이해를 못하니까 자중하고 뭐 된 것도 없는데 또 그러냐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만 방방거렸고요. 이제부터 진짜 긴장 모드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디어가 저의 생각은 여기 도봉산 뭐 이렇게 관악산 이렇게 정복해서 이제 히말라야에 가서 이제 현지 적응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거부터 해서 뭐 대중적인 에베레스트다 그 다음에 K2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생각이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도봉산 관악산 문을 안 열어주는데 지금 케이트 꼭대기에서 지금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열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쟤네들은 장난이 아니.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선수들은 지금 장난이 아닌 애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윗레벨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런 분홍티 입은 아저씨 뭐 저보다 훨씬 낫지만 우리 의장님도 뭐 거기에 비하면 여기 도봉산도 안 되는 분이거든요. 자기 비하가지만 이런 팀 갖고 협상이 되겠어요 이거? 엎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긴장해야 됩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전했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봐 주시면 네, 뭐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고 응원해 주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굴자들이 쟁겨놨다고? 3개월 동안 안 팔았네, 채굴자들이. 이렇게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읽을 줄 알고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곧 채굴자들이 좀 방출한다. 근데 이것을 또 이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댓글에다가 이렇게 사람들 공포심을 자극하는 게, 2018년 1월 폭락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현상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지금 만약에 지금 5만 달러 넘었잖아요. 5만 달러 넘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오버슈팅 해가지고 6만 가면은 또 5만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신호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내린 거예요. 경고한 측에서도. 5만이 중요하거든요. 올 한 해 2021년 내내 5만 지금 공방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5만 넘었다 떨어진 게 지금 몇 번이에요? 예측할 수 있어야 되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플랜 B의 후덜덜한 플랜 B의 예측보다 지금 이거 6,400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오태민이 얼마 전에 초창기 영상에서 엑셀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영상 아시죠? 매년 2배씩 오는. 거기 보면 올해 가격이 6,400만 원이에요? 올해 지금 6,400만 원 끝날 판이에요, 지금. 플랜 B는 저렇게 유명하지만 저는 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맞추잖아요, 그죠? 야, 제가 올해 맞춘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홍티 입은 그냥 아저씨지만 잘 보세요. 전기금융화, 그거 전 세계에서 저만 지금 말했는데 요새 많이 떠들잖아요. 그 단어는 안 쓰지. 두 번째, CBDC요. CBDC 올해 뭐 보고서 나와요? 연준? 근데 지난 7월 어땠어요? CBDC 내가 안 나온다니까 저 또라이 새끼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폐는 장부다. 이건 다 아는 거지만 그냥 인문학적으로 푼 거고. 또 뭐 있죠? 전기 CBDC, 그 다음 6,400만 원. 이 세 개는 제가, 확실히. 근데 6,400만 원 이 N승 모형이 이게 그냥 경향적으로 그런 거라서 여기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원리를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맞추면, 올해 6,4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끊으면요. 이거 완전히 신통방통한 겁니다. 근데 이제 CBDC하고 전기채굴은 상당히 논리적인 기반이 튼튼한 겁니다. 그거는. 화폐는 장부다. 이거는 기반이 튼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미제스를 읽고, 프리드만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책 보면 깨닫는 건데, 이제 책을 안 보니까, 몰랐던 거고, 예측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만 달러 공방을 하는데 지금 채굴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굴자들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채굴자하고 고래는 또 다르거든요. 채굴자는, 전기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파이라는 회사가 채굴자들을 대상으로 여신을 해줘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지금 팔고 싶지 않아. 지금 가격이 너무 안 좋아. 그 대신 전기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맡기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다가 이제 전기로 내는 거죠.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이 비트코인을 그럼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블록파이는. 그걸 어떻게 운용하냐면 원래 그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당포처럼 맡겼다가 주는 면허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기소당했죠. 근데 그 블록파이에 디파이가 가서 얹힌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를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자기네들끼리 이자 나눠 먹는 그게 말이 돼? 누군가는 그거를 꺼다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자를 거기다가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학자금을 내고 이자를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이 채굴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채굴을 하고 맡겨둔 비트코인을 이제 블록파이가 디파이에 걸어가지고 운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의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숏을 치는 데 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사서 파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정확하게
디파이는 그거 C파이다. 니네 우리가 공격 지점 알아 하고 딱 주목하고 있는 게 블록파이. 즉, 다시 말해서 채굴자들한테 여신을 제공해주는 그 블록파이.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현실하고 접점하는 C파이를 조지면 디파이는 공중에 붕 뜨게 되죠. 그래서 거래소하고 이제 채굴업자 여신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조지면 디파이는 당장은 그거 학자금 대출하는 사람도 없고 주택담보도 아직 잘 안 되고 이자를 그만큼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거 얼마나 좋냐. 원금도 늘어나고 이자도 받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으로 돈 꾸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비트코인 돈 꿔가지고 사업한 사람은 원금도 계속 늘어나고 이자도 엄청 늘어나니까 완전 이거 사채도 이런 사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신으로 지금 실생활로 돌아가려면 좀 더 많은 생태계가 발전해야 되고요. 일단 거래소에서 쇼치고 이런 데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롱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채굴업자들은 롱에 걸고 미래에 팔게, 나 지금 가격 너무 낮아. 미래에 팔래. 그러고 지금 당장 그 비트코인 맡기고 돈 꺼서 이제 전기료 내니까 롱에 거는 거고, 이제 숏에 거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팔아버리고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갚는 거죠. 이런 식의 생태계가 거래소하고 이제 그 채굴업자들 사이에 생태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디파이가 쭉 올라가는 구조일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관료 입장에서 이제 타겟이 명확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또 퍼져나가죠. 이게 계속 생태계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다른 용처가 발견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유력한 건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상에서 이제 다른 용처가 발굴이 되면서 이제 그 디파이에 또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디파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금 흐름은 NFT예요. 저희가 이제 몸담고 있는 NFT. 그래서 아예 금융감독기구의 규제 바깥에 있는 아예 상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디지털 정보를 넣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상품이 되는지는 이제 갑론을박이 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유전자 굉장히 유망합니다. 유전자. 그래서 지금 저는 유전자로 이제 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터질 예정인데 그 사건이 터질 거는 같은데 그게 제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상당 부분 제게 아니고 더 이제 제게 아니게 되겠죠. 그런 것 어떻습니까? 기린 잡는 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고 막 발발 떨 게 아니고요. 이거는 채굴업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홀드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년 초에 좀 가격이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은 채굴업자들이 더 버틸 거예요. 그럼 더 버틸려면 더 디파이에서 이렇게 더 숏을 치는 그런 이런 게 이제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채굴업자들한테 이제 현실 돈을 갖다 주면 채굴업자가 하는 거고, 채굴업자들이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숏을 치니까 여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채굴업자들한테는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있는 건데 이거를 묻어놓고 이걸 기반으로 이상한 코인을 파생시켜서 그걸로 숏을 치고 이러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가 그렇게 지금 디파이화하고 지금 생태가 돌아가는 거를 충분히 이것마저도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저는 생겨요. 제가 알고리즘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 통계를 내는 알고리즘하고 디파이 시스템에서 과연 이것이 그 지갑에 머무는 곳으로 보이는지 이동하는 트랜잭션을 만드는지 제가 정확한 알고리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적인 이제 통계겠죠. 좀 더 복잡한 생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되고요. 2018년 1월 같은 그런 폭락장이 올 만큼 2021년이 2017년처럼 그렇게 미친 장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너무나 안정적으로 5만 달러를 이걸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래프입니다. 2021년 그래프를 5만 달러라는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5만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5만 달러 돌파가 아직 안 된 거다. 그래서 새해에는 5만 달러는 반드시 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엔승 모형에 의하면 내년도의 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 이게 순탄하겠어요. 1억에서 사람들이 많이 팔아버리겠죠. 그러면서 또 오르락내락 할 텐데 5만도 이렇게 왕복을 했는데 10만 원 얼마나 많이 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왜 이 유튜브 초기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을 깔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믿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댓글을 달았죠. 그게 경제학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다는 댓글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4천만 원이 됐건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져 4천만 원이 됐건 그냥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에 의하면 삼성전자 주식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설명을 그때 했었죠.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4천만 원은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던 4천만 원인데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4천만 원은 8천만 원에 물린 사람들, 그 뭐 한 명이 물렸다는 건 아니고 손바꿈 하면서 이렇게 물린 그 누적액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 4천만 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전자의 4천만 원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4천만 원인데 후자의 4천만 원 더 무너지면 좀 이상한 4천만 원이다. 근데 이게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0분마다 신규 비트코인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자본이 계속 유입돼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이 계속 유입돼야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5만 달러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자금이 이거에 맞춰서 계속 이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진다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5만 달러를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태민은 이제 비트 맥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살아남고 근본적으로 우상향하는 힘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변수가 많다라는 전제에서 이 현상을 보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상하는 원래의 힘에 의해 가지고 5만 달러를 치고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치고 올라가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치고 올라가면 이제 그만큼 물린 사람들도 없고 채굴 비용도 내지 않았으니까 또 불안해진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또 그것도 탄탄한 땅이 되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방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장기 홀더라면 여러분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입되는 가격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훌륭한 거죠. 이 시스템이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유입된 자금 없으면 떨어져요. 쭉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5만에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5만 뚫렸을 때 여러분 4만까지 뚫릴 것 같았잖아요. 근데 6만이 무너졌을 때 5만 뚫리는 거하고 5만 무너졌을 때 4만 뚫리는 거가 다르죠. 예. 6만 무너졌을 때는 이더리움이 좀 버텨줘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지 5만까지 전혀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5만에서 4만까지 잘 안 가요. 왜냐면 4만은 지난 여름 동안에 다져진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컬 포인트, 예, 암묵적 기준점이죠. 이게 포컬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5만이 포컬 포인트인데 이 비트코인 매거진에 의하면 채굴업자들이 지금 돈이 급하니까 굶었으니까 이들이 그냥 단지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초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같다면 한두 달 내에 이 채굴업자들 중에 일부가 파는데 그게 팔아도 몇만 개다 비트코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해라.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그 몇만 개가 팔려도 시장이 기본적으로 낙관적이면 그 몇만 개 그냥 받아냅니다. 그러면 채굴업자들도 우아하게 전기료나 뭐 빚을 탕감받는 거죠. 근데 뭐 시장 자체가 안 좋아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누적돼. 시장은 계속 안 좋아. 근데 이게 계속 누적돼.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죠? 도망가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견디다가 청구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던집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월, 2월 돼서 뭐 알트나 이런 전반적인 시장이 괜찮다. 그럼 충분히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연말 뭐 잘 보내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언제 영상 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